대원 외고는 네. 저희가 흔히 말하기를 학생들만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부모도 같이 3년을 학교를 다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네.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뭐야, 누가 어른을 아직 못 안녕하세요. KNS 학원 김치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대원외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단 대원외고 전문 학원이죠. 예. 청년학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학원 원장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원장님 알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이 가나 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뵈면서 알게 됐어요. 자제분 두 분이 다 대원외고를 나왔죠, 그죠? 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대원외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학원을 내서 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원이고 우선 좀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대원외고 가시는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수학입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원외고는 이과 학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학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원장님? 대원외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신 출제 경향이. 예전에는 학교 프린트라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주 전, 열흘 전에 한 200에서 300문제를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그런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여러 가지 자료에서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대로 기존의 뭐 선생님들이 설명하신 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존에서는 약간 숫자나 이런 변형해서 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엔 국제반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반도 대학을 가야 돼서 A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요즘은 대원외고도 수시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정시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수학도 이과랑 같이 경쟁해야 되는 체제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기존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그냥 일반고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대로 선배가 뭐 2, 3년 전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대원외고 수학 난이도는 흔히 뭐 킬러다 그다음에 준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준킬러? 수능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대원외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을 많이 해라, 모든 다양한 문제를 풀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걸 45분이나 5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1시간 안에 풀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로 수학 난이도를 가르는 겁니다. 요즘 학교들이 다 그 모의고사 유형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내신 형태가. 그래서 그런 최근의 경향이 그냥 일반고 그 수학 나오는 것처럼 그런 수능을 향해서 똑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수학은 이미 방학 때 선행을 해서 오잖아요. 선행을 제대로 심화된 개념까지 하고 오면 학기 중에는 클리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클리닉 승부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학은 내가 아는 건 계속 잘 풀고 모르는 문제가 계속 모르는 채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문제를 알 때까지. 클리닉. 이제 언어가 사실 수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외국 학생 언어, 국어가 은근히 또 등급이 안 나와갖고 망가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갖고. 대원외고 최근 10년 정도의 난이도를 본다면 이상하게 대원외고 국어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최근 3년 정도 전부터 수시에 최저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도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가 어려워져서 거기에 맞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또 대원외고 국어 내신 점수가 받기 힘드냐면 수학보다는 국어가 훨씬 잘하잖아요. 문과적 성향에서 모두들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점수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국어가 대원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고 그 난이도에 맞춰서 국어 공부를 굉장히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또 비문학 쪽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일단 양도 많이 그다음 학교 내신 경향에 맞춰서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도 그렇고 이제 매번 중3 애들 지금 대원 지원자들 수업을 해보면 약간 비문학적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은근 맞아요. 있어요. 의외로 외고 애들이 언어가 약해요. 네. 언어를 왜 약할까? 저도 한번 생각을 네, 해봤거든요. 의외로 약해요. 본인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문과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국어도 확실한 답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하잖아요. 본인들이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영어 수행은 심형의 수준 어떠냐 나왔는데 네. 심형에는 이제 원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작년 같은 건 더 그레이트 개츠비, 네. 그 전에 같은 건 더 기버. 네. 그다음에 네. 반 정도가 이제 뭐냐면은 안 배운 질문이 나오면 토플 형태로 해서 네. 많이 물어보는 게 어휘를 많이 물어요. 밑줄친 맞아요. 어휘의 네. 동의어 이런 걸 네. 그냥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맞아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심화 영어 회화의 비연계 질문, 안 배운 질문이 좀 어렵게 나오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영어를 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심형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일반적으로 그냥 토플 리스닝하고 어휘 문제 그렇게 하고 기말고사 때 이제 문학 작품이라든가 비연계 질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간고사 때는 심형회가 없어요. 그냥 일반 영어인데 거기 보시면 어휘 비중이 33.5%, 독해가 45.5%. 그리고 요 수준 자체는 수능 정도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되게 잘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문장 변형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들이 야 너는 암기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건 암기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형회를 분석해 보시면 객관식으로 거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휘 문제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안 배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외 고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심형회는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 영어 실력이 맞아요. 되니까. 네. 근데 영어는 심형회보다는 쉽지만 뭐냐면 암기도 잘해야 되고 맞아요. 어휘도 잘해야 되고 문법도 잘해야 되고 꼼꼼해야 맞아요. 되고 이렇게 되기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해외 거주한 학생들은 그쪽이 약하고 국내 학생들 중에 영어가 어중간 학생들은 영어가 높고 심형회가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를 빨리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원외고는 이제 한영보다는 좀 지필은 쉽지만 수행은 대원외고가 원탑입니다. 맞아요. 어떤 애는 영시를 또 지어야 돼. 영시를 써서 1분 안에 발표를 해야 돼. 굉장히 의외로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게 심형회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학교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외고에서 이제 나는 반드시 서울대 가야겠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팅 같은 것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자마자 극사인권들은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자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년마다 그 어떤 대원외고 방침이 바뀌잖아요. 네. 그거는 대원외고 학교 방침에 충실히 잘 따라야 하고 코로나 이후로 예전처럼 완전 강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학교 몇십 명씩 그렇죠. 뭐. 네. 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네. 네, 어려운 학원에서 네. 도움을 받는 학생도 꽤 있잖아요. 조금의 부족함이 등급을 얘네들은 소수점 차이로 등급 나누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학원, 똑같은 선생님 배우더라도 본인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네. 보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안 와닿으시겠지만 100점을 맞아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원이 많죠. 영어 같은 맞아요. 경우도 100점이면 3이 떴고 네. 사회도 100점인데 뭐 네. 3이 뜨고 막 맞아요. 1등급 없는 만점이죠. 맞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0점 몇으로 이제 등급이 네. 갈리는 맞아요. 경우, 뭐 수행에서 맞아요. 일단 0점 몇으로 갈리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사실 대원외고는 얼마나 철저하게 맞아요. 꼼꼼하게 네. 준비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원외고는 네. 저희가 흔히 말하기를 학생들만 네.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부모도 같이 3년을 네. 학교를 다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네.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학교 공지사항을 들어가 보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놓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뒤에서 조금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학교를 학부모들이 3년간 같이 다니는 거 결국은 학원 라이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3월 들어가고 4월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등급과 성적과 등수와 그래서 네. 흔한 얘기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 나는 반등수가 전교등수인 줄 알았어. 이 정도로 네. 굉장히 좌절감 느낍니다. 그랬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어머니들이 같이 옆에서 힘을 멘탈 관리해 주는 주는 게 거.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또 체력적인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의외로 네, 체력 때문에 네,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고 보통 이제 수행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새벽 막 3시, 4시까지 막 잠 못 자요. 잠 못 자고 하는 네. 경우가 너무 많고 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멘탈 흐트러지고 맞아요. 진짜 거기서 좀 갈리는 것도 네.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제1국어. 학생들 합격하면 제1국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네, 해요. 맞아요. 중간고사 때는 제1국어는 시험을 보지는 않고 이제 기말에 봅니다. 그래서 네. 기말이 이제 정말 엄청난 맞아요. 스트레스인데 제1외국어는 예전보다는 많이 대원외고도 약화가 됐죠.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없어진 게 굉장히 크죠. 제1외국어는 학생들이 나중에 하다가 버려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 이 고민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서울대 목표를 한다면 어느 정도 스카이를 목표로 한다면 어느 것 하나 어느 과목 하나 포기하면 안 되는군요. 예,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위 수가 더 높잖아요. 단위 수가 높고 네.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자존심 싸움도 좀 하잖아요. 네. 물론 전공어가 높은 것보다는 국영수가 높은 게 훨씬 유리하게 하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전공까지 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영어 단어 암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공어도 언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단어입니다. 단어하고 문법. 그 다음 독해고 어휘를 알아야지만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독해나 단어나 이걸 굉장히 흔한 말로 빡세게 합니다. 네. 일단은 그 네. 제6고 선택하는 것부터 엄마들이 네. 이 제6고 시간표하고 수학 시간표 짜느라고 이제 정신들이 네. 없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전공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는 지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수행평가로 대체해요. 여러 가지 뭐 쪽지시험 같은 거나 시 낭송이라든가 선생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70%와 기말 지필고사 약 30%인데 수행평가에서는 별로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지필고사에서 차이가 승부가 나죠.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1, 2, 3학년 모두 전공어 단위는 8단이잖아요. 국영수 3단위. 그쵸? 어마어마한 점수죠. 그래서 전공어를 못 따라간 학생들은 나중에 내신 성적이 안 좋잖아요. 엄마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학교 이제 조금 있으면 예비 소집 가잖아요. 거기서는 하고 오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학교에서 처음부터 해줍니다. 처음부터 당연히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8단이잖아요. 8단이라는 얘기는 일주일에 8시간을 한다는 얘기예요. 5일간 8시간. 그래서 학교에서 자세히 해주긴 하는데 진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하고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습을 안 하고 가면 진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어는 1, 2월 달에 꼭 한 학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전공어에서 뒤처지면 결국은 내신 점수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3학년 때 수시 원서 쓸 때 평점 순서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전공어 필요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결국은 스카이 가려면 잘 해야죠. 이제 방학 때는 좀 어느 정도 닦아놓고 가셔야 되는 게 사실 학교 가면 기말고사 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제6고까지 할 시간들이 너무 없어요. 과목이 많이 추가되잖아요. 네, 기말엔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사, 통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머니들은 저는 솔직히 내가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해. 시간이 남아돌아. 남아돌지 않지만 할 수 있어도 됐어. 그럼 하는 겁니다. 통사 같은 경우. 그런데 나 수학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 그러면 저는 학원 원장이어서 다 오라고 하고 싶지만 수학 먼저 하고 영어 먼저 하고 국어 먼저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내신 때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저희 상담을 해도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다. 내가 어느 걸 선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실력을 올리느냐 중요한 것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좀 의외로 아시는 분은 좀 적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요번에 대본내고 원서 쓰는 학생들 보면서
본인 스스로 실력에 대해서 약간 객관 안 되시는 네. 분들이 좀 되게 네.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은 어머니들 아셔야 되는 거는 영어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런 건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네. 원장님께 가서 한번 상담도 보시고, 네, 그리고 네. 저희하고 나하고 상담 해보시고 네. 아 맞아요. 우리 아이 이게 맞겠다, 그렇게 맞아요. 판단하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잖아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과학이. 수능까지 연계가 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개념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2, 3학년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철저하게 다져 놓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어머니들한테 이 말씀 드리려니까 제가 좀 힘들긴 했는데, 네. 그럼 다 하란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대원외고 학생들이 가장 또 게으르긴 통합과학이잖아요. 수학 못하면 통과도 안 돼.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보면 그 수능에서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고난이도 문제잖아요. 고난이도 문제는 결국은 수능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변형을 해서 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 통합사회 쪽은 굉장히 재능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점수 따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다 잘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 과목 쪽은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은 모두 고르시오 문제는 몇 개까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거. 2개, 3개 뭐 이렇게. 그렇죠. 네. 5개도 있습니다. 네.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 네. 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 공부는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대원외고 보내면 좋은 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원장님이 상담하시다 보면 자기 객관화가 좀 덜 돼 있는 학부모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학교 때 대원외고 합격생들은 진짜 다 잘하는 학생입니다. 거기에서 또 잘하는 학생을 가리다 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대원외고 장점, 왜 대원외고를 가셨을까요? 대학교를 학생들이 가잖아요. 대학교를 가고 나면 확실히 대원외고생은 다르다고 합니다. 대원외고 학생들은 독립성도 있고 자기 발표력도 뛰어나고, 또 요번에 이제 전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라는 것. 그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미 좀 사회생활을 경험한다고 해야 될까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서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굉장히 많잖아요. 수행평가가 많은 대신 학생들의 발전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생활 할 때나 대학을 갔을 때 이미 대원 3년 생활한 것 같고 흔히 얘기해서 먹고 산다. 이미 3년 안에 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치열하지만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수시 결과에서도 얘기하지만 생활기록부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타 외고보다도 또 우수한 점이 있고, 또 뭐니 해도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만하거나 좀 여유를 가질 수 없고 스스로가 이제 성장시켜 나간 학교가 또 대원외고가 아닌가. 그리고 좋은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자산이잖아요. 대원외고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 각 분야 어느 분야든 간에 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 부분인데요. 그냥 최고만 향해서 가니까 학생들이 그만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 발전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인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기여를 하고, 전통은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잖아요. 저희 학부모님 중에 이제 뭐 서울대 교수님이 계셔서 우연히 이제 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원외고 애들은 딱 티가 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단한 학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하겠는데 오늘 하여튼 원장님께서 뭐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솔직했을까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그 원장님하고 상담하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것이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